내 후회돼 있잖아. 겉에는 다친 채로 눈은 아직 꿀꺽꿀꺽 어리잖아 나의 기억들. Drop the beat of moonlight. 지하야 비치는 거야. 안 되는 건 없어. 들린다면 이제 안 끊기죠? 나도 모르게 이제 안 끊기죠? 노래 제목은 우리 디라이트 센파이의 점프란 노래입니다.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들 수능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사실 나는 좀 이런 수능 이런 거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너무 고생 많았고, 근데 제가 막 좀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 뭐지? 그러니까 뭔가 저는 저라는 사람은 한 명인데 이제 수능 본 트레저 메이커 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여러분들 그 여러 명의 트레저 메이커 분들 사이에서 수능을 뭔가 잘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뭔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 형태의 트레저 메이커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제가 막 잘한 분들도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마음처럼 안 됐던 분들을 위로해드리기도 싶지만, 이게 또 생각보다 못하신, 말이 안 나오네. 생각보다 이게 잘 마음처럼 안 되셨던 분들이 뭔가 잘 된 분들을 보고 더 약간 슬퍼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굉장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좋은 날인데 제가 너무 이제 위로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누군가는 축하를 받고 싶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조심스럽고 좀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뭔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뭔가 말하기 좀 그렇네. 그리고 뭔가 그런 위로를 할 때도 저는 있잖아요. 나 사람 박지훈, 나 인간 박지훈, 나는 뭔가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하면은 제가 만약에 제가 원하던 결과를 받지 못했어. 제가 만족 못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못하고 저는 기준이 저거든요. 제 기준은 그러니까 제 기준은 저예요. 그냥 제가 제 기준에 이게 맞아야지 저는 이게 직성이 좀 풀리고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저는 사실 제가 잘 못하는 날이 있었을 때 누군가 저한테 위로를 해주면은 저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결국 그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지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내 기준, 내가 세워놓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위로할 때도 뭔가 그래서 저는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제가 뭔가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았을 때 뭔가 뭐 하여튼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 시험 봤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긴장 많이 했겠어. 얼마나. 근데 이건 수능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일들에서 그런데 그리고 저는 사실 몇 월 며칠인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스케줄표는 많이 보는데 사실 무슨 요일이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이런 거는 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날짜 보면은 뭐 오늘이 뭐 11월 뭐 며칠이네 뭐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은 최근에 빼빼로데이도 저는 11월 11일인지 몰랐거든요. 제 체감상 저는 10월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헤메스 준비하면서 빼빼로데이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스태프분들이 빼빼로 챙겨주셔가지고 스케줄하면 당 떨어지니까 챙겨주셔서 그때 벌써 11월 11일이에요? 벌써 이런 느낌으로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 사실 수능이 곧 있는다는 건 곧 있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수능 응원 영상을 이제 찍으니까 그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출국하기 전에 제가 가을이랑 겨울 또 이런 계절들을 좋아하는데 특히 가을 봄을 좋아하거든요. 가을 봄을 좋아하는데 이제 가을에 이 정취를 좀 느끼고 싶어서 요즘 맨날 스케줄하고 집 가고 약간 이런 일상들이 반복이다 보니까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좀 부족한 삶이었는데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러면 여유를 찾으러 좀 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오늘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등산을 갈라 했었어요. 오늘 출국하기 전에. 그냥 등산 가서 그냥 이제 좀 나무들도 좀 보고, 제가 좋아하는 단풍 뭐 은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딱 아침에 딱 보니까 새벽 이제 한 5시 반이라서 좀 준비하고 한 6시 좀 넘었는데, 차가 이 지도로 쳐봤는데 이 교통이 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차가 생각보다 많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맞다, 오늘이 수능 당일이었지. 내가 어제 수능 화이팅이라고 위버스에 댓글을 적었구나. 그러네, 오늘 수능 당일이니까 아침에 차가 많겠구나. 그러면 등산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시간을 못 맞추면 출국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냥 그러네 이러고, 그 정도로 사실 제가 좀 무지한데, 날짜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무지한데, 수능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시험이잖아요, 사실은. 뭐 응시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수능인 걸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또 느꼈어요. 또 오늘 아침부터 뭔가 이 수능 오늘 보시는 분들 진짜 되게 좀 부담이 되는 하루겠다, 오늘 하루가. 누군가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아침이지만, 그때 이제 지금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재수를 하시는 분들 등등,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오늘이 거의 전부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하루를 위해서 오래 준비를 했잖아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되게 긴 시간 준비를 해서, 또 준비한 만큼 긴장감도 또 커지는 건데,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포스트에 쓴 글은 제가 아침 새벽에 썼어요. 왜냐면 제가 다시 자고 일어나면은 이미 시험장에 들어가실 것 같은 시간일 것 같아서,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글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꼭 길진 않더라도 한자 좀 써가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능 끝나는 시간도 찾아보고, 또 회사에도 수능 몇 시에 끝나는지 한번 물어보고, 회사 직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또 이제 수능 또 제2외국어 치시는 분들 또 늦게 끝나서 한 5시 45분에 끝난다고 돼 있더만. 그래서 6시에 글을 올려야겠다. 6시면은 이제 거의 짐 싸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럴 테니까 6시에 글을 딱 올리자 생각해서 이제 5시 58분에 알람을 맞춰두고, 이제 후쿠오카 오늘 도착해서, 오늘 좀 자유시간이 약간 저녁에 있었는데, 그래서 길에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예, 걸어 다니다가 알람이 탁 울려가지고 지금이니 해가지고 글 올렸는데, 제가 올린 글이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수능 오늘 보신 분들한테 축하의 글, 또 위로의 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또 내년 수능에는 또 어떻게 여러분들 응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이번 연도 수능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이번 연도 수능은 뭔가 좀 수능 보시는 분들한테 좀 그런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가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뭔가 되게, 재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19살이시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저도 고3 때죠? 고3 때 회사에서 잘리고, 또 고3 때 다시 보석함 들어오고. 근데 저도 19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19살 때 검정고시도 보고, 저도 저도 참 생각해보면 저한테 2018년은 참 힘들기도 힘들고 그랬던 연도예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그런 회사 일들도 있고, 굉장히 2018년은 저한테 안 좋은 기억들이 좀 더 많은 해이긴 한데, 좀 고생을 많이 한 해이긴 한데요. 근데 그 나이 때에 지금의 또 수능을 보시는 분들 생각하니까 뭔가 저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뭔가 이번 수능 응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참 쉽지 않거든요, 진짜. 지금 제 나이 26살에 제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 놓쳐서 후회하는 것들, 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또 별거 아니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거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제 인생에 미치지 않는다는 걸 뭔가 알 것 같은데 뭔가 아직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또 제가 지금 수능 보시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또 너무 수능 하나에 되게 본인의 감정 100%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고. 제가 19살 때 2018년 딱 시작한, 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뭐 뭔지는 뭐 말씀해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뭐 2018년 1월 1일부터 굉장히 안 좋은 일부터 시작했던
해여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3월 말 평가 때 이제 회사에서 나오고 4월 말 평가인가? 3월 말 평가 때일 거예요. 3월 말 평가 때 나오고 회사에서 나와서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쳐야 돼가지고 회사에서 나왔는데 숙소에는 있었어요. 제가 또 그래서 숙소에서 나 남아가지고 공부하면서 검정고시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갔죠. 그또 이렇게 저렇게 또 이런 저런 일이 있다가 이제 뭐 스킵하고 이제 코피어싱 하러 가는 길에 회사에서 전화 와서 보석함하게 되고 또 보석함하면서도 되게 열심히 했고 또 소중한 사람들도 떠나보내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저라는 사람을 또 데뷔시켜 주시고 또 그랬던 해인데 제 자신이 과거 2018년에 저한테 지금 겪고 있는 일 별거 아니라고 나중에 다 잘 될 거라고 말해도 저는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응원과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나이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팅이에요. 고생 많았어요. 저 역시도 방금 2018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도 잊고 살 때가 더 많아요. 그때를 기억하고 사는 것보다 잊고 살 때가 더 많아서 가끔씩 정말 가끔씩 어쩌다 생각이 나는 거지. 그때 말고도 힘들었던 일도 많고 좋았던 일도 많았던 해들이 많은데 진짜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던 일들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막 많이 떠오르진 않아요. 한 번씩 떠오르는 거지. 현재 집중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면서 살다 보면은 탁 정신 차렸을 때 제가 바라던 그런 곳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입시도 그렇고 뭐 저한테 따지면 저도 이제 한림여고 입시도 있고 YG 오디션도 있고 저한텐 그게 진짜 특히 YG 오디션은 저한테 진짜 전부였거든요. 진짜 저한테 전부였어. YG 오디션은.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번에 수능도 그렇게 느끼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고생했다는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네요. 다 최고.
YG 선택해줘서 고맙다고요? 제가 뭐 이거 얘기한 적 있나? 모르겠는데 얘기한 적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YG 공개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YG 공개 오디션에서 제가 떨어지고 난 아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댄스 대회인가? 댄스 대회였나? 뭐 어떤 춤을 추는 그런 자리에 나갔어요. 춤을 추는 자리인가 거기 나가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거기서 이 JYP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JYP 캐스팅이 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제 명함 받고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다가 근데 저도 YG라는 회사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제가 YG라는 회사에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오디션을 안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YG에서 캐스팅이 와서 열심히 오디션 다시 보고 합격. 이랬었어요. 아니 JYP에서 캐스팅이 된 거지 제가 거기 입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 오디션 봐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냥 캐스팅인 거지. 그냥 단순 캐스팅인 거지. 제가 막 거기 캐스팅 막 거기서 막 되게 막 저를 막 데려가려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캐스팅 그냥 한번 오디션 한번 보러 오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의 그런 캐스팅이고 입사는 안 했었어요. 오디션도 안 받고 그냥 저는 YG 무조건 가야 되고 나 무조건 YG 가야 돼. 나는 진짜 무조건 YG 가야 돼. 난 진짜 꼭 YG 가야 돼. 난 YG에서 꼭 데뷔할 거야. 이런 마음이 너무 세가지고 물론 JYP도 너무너무 좋은 회사고 굉장한 아티스트 분들이 속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고 뭐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저한테는 YG가 1순위였었어서 그랬었어요. 처음 말하죠 이거. 처음 말하는 것 같아.
그랬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YG 박지현한테 잘해라 보다는 사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회를 줘서 또 제가 우리 트레저 메이커 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죠. YG 어떤 면이 좋았냐고요? 일단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이제 빅뱅 선배님의 정말 완전한 팬이었고 되게 진짜 그냥 저는 막 굿즈들도 사고 막 엄청 그랬었어요. 굿즈들도 사고 되게 그리고 트웬티원 선배님들 나왔을 때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되게 멋있다 되게 진짜 멋있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되게 뭔가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자유롭고 개인의 개성이 뚜렷하고 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또 멋있고 뭔가 제가 생각하는 가수랑 제가 그리는 그런 가수랑 굉장히 잘 맞는 회사.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시크하고 저는 가끔씩 그 YG 회사 그 로고 있잖아요. 흰색에 검은색깔 그 로고. 그 로고 보면은 저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가 있어요. 그 딱 검은색 딱 YG 그 로고 보면은 두근두근 거리는 게 아직 남아있긴 해요. 옛날에는 진짜 빅뱅 선배님들 Still Alive 앨범 나왔을 때 참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Still Alive 그게 있었는데 그런 가수들 K-pop 가수들의 그런 CD 뭐 앨범 뭐 이런 거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감성의 가게들 제가 지금은 본 적 없는데 지금을 따지면 그 하트릭스 그거 같은 건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그런 가게들 가수들 CD 팔고 근데 K-pop 가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데 있었는데 여러분 알려나? 하여튼 그런 곳에 가서 막 가가지고 막 포스터 이런 거 보고
Still Alive 딱 그 음방에서 딱 그 와이어 타고 딱 내려오는 그게 있거든요. I'm still alive 이렇게 하는 거.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맞아, 앨범을 사면 포스터를 줘. 아시는구나. 근데 그 포스터에 그 사인이 박제돼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 포스터 안에 그 사인이 박제가 아예 돼서 나오는 거. 진짜 가수들이 직접 그 위에다 사인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사인이 그 포스터 안에 이미 박제가 돼 있는 상태로 나오는 것도 있었어. 알아요? 알죠?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그 통에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방에 빡 붙이고 아 그랬었는데 어린 시절 나란 귀여웠다 박지훈. 너도 덕질 해봤구나? 아 그죠. 전 덕질 진짜 그쵸. 저는 그 뭐라 해. 그 진짜 좋아했죠. 저는 근데 거의 약간 남자 가수분들 많이 좋아해가지고 진짜 저도 참 좋아하죠. 전 지금도 덕질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전 지금도 덕질하고 사는 사람이고 굿즈나 뭐 MD나 이런 거에 돈도 저는 많이 쓰고 작업실에 포스터 같은 것도 많이 붙여놓고 사진이랑 피규어 같은 것도 사고. 근데 제가 지금 덕질하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네 그쵸.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 똑같아요. 저도 뭐 팝업 열리면 죽 짜고 뛰어가고 팝업 열리면 막 죽기 살기로 막 가요. 아무리 바빠도. 저도 그래요.
늦덕이라 슬프다고요? 저도 그 마음 잘 알아요. 저는 진짜 늦덕이에요.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해체하고 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제가 태어났는데 이제는 볼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이 늦덕 이거에 대한 저 많이 잘 알죠. 제 쪽이 더 슬프죠? 제 쪽이 더 슬프죠?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를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라이브도 같이 하고 지금 현재 시간을 같이 지내고 있지만 같은 시간 아래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요. 마지막이라고 저장했어. You're my last girl. 이제 TV가 될 거라도 not through the fire. Take me higher. 너를 원해. 아 그리고 이번에 국민대랑 홍대랑 이화여대랑 그거 그 뭐라 해 그거 졸업작품 보러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나긴 해. 보고 싶었는데 특히 국민대학교 거 국민대 거 진짜 보고 싶었어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민대 거 너무 보고 싶었잖아. 어머나 졸업 전시회라고 하나요? 그걸? 정말 보고 싶었는데 가고 싶었는데 그치, 2대 가깝지. 홍대는 더 가까워. 홍대는 앞구르기 5번이면 가. 2대는 한 13번 정도 해야 되는데, 앞구르기. 국민대는 한 30번 해야 되고. 홍대는 진짜 더 가까워. 근데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네, 내가. 근데 너무 가고 싶었어. 왜냐면 궁금했거든. 다 나랑 비슷한 또래 사람들일 거 아니야. 되게 궁금했는데. 내년에 가자고? 내 진짜 저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 맞아, 우리 승인이 형 컴백 축하해요.
했지는 축하 카톡을 보내긴 했는데 한 번 더 공적인 자리에서 축하해 마이 프로. 도도하게 굽혀서 너의 가슴 쓰러질 듯이 무너져 내리네 악마와 천사가 날 시험할 때 Stay away, dance with, love with me 야무진 듯이 어린 네 손끝에 꽃바늘 치듯이 내 허리를 감싸며 넌 마법처럼 내 목을 연주해 Stay away, dance with, love with 프사 고른 이유 뭐냐고요? 그거잖아. 그 프로필 사진 바꾼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야, 자두삼촌 얘기가 나와서. 근데 자두삼촌 사진 진짜 하면은 좀 저항받을 것 같아가지고 팬분들한테. 최대한 자두삼촌 같이 나온 내 사진이 있을까 하고 찾다가 고르게 됐죠. 최대한 자두삼촌 같은 사진이 뭐가 있을까 하다고 보다가 찾게 됐어요. 저 사진 그거예요. 저 사진은 이번에 도쿄 갔을 때 스케줄 끝나고 이게 하라주쿠에 팬더 샵이 있거든요. 그 팬더 그 커스텀 샵 스트라토캐스터 기타들 3층에 전시돼 있어서 또 그거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그냥 그거 구경하러 갔어. 넌 도대체 어디 가서 왔니 어쩜 이리 고와 다 드립을 모아 흘린 시간 새로 나선 내게 이끌려가 가까이 서본 이 작품은 뭔가 많은 힘을 굴고 시런 겨울에는 놓쳐버린 첫눈이 내 눈에 씌었나 보 내가 먼저 말을 걸어 아니요, 이 아이패드 이거 끄는 소리. 아이패드 케이스 끌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사진은 그냥 그 팬더 톤마스터 프로 그 기타 이펙트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있나 싶어서 보러 갔다가 거울이 있길래 거울 셀카를 찍은 사진이고 저거 찍고 3층 올라와서 이제 기타 구경하고 그런 거죠. 왜냐면 깁슨은 제가 가까운 나라에 깁슨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없어갖고 제가 이번 연도에 런던 여행 갔을 때 깁슨 샵이 있길래 그때 진짜 가가지고 한 3시간 반? 3시간 반이 한 2시간 반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이거저거 구경하고 사고 내려가서 앉아있고 일어났다 섰다가 앉았다가 막 근데 팬더는 하라주쿠에 있어가지고 되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깁슨 기타 갖고 있어요? 오, 나도. 기타 안 샀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다 깁슨 기타를 써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제 깁슨 기타를 사게 됐죠. 레스포를 살까, SG를 살까, 처음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SG를 샀죠. 근데 기타에 비해서 이 주인의 실력이 안 따라가줘가지고 기타의 그런 모델과 가격에 비해서 좀 반비례하다. 아 근데 제가 진짜 살면서 진짜 제일 과장 좀 보태자면, 가장 좀 보태서 진짜 후회하는 게, 연습생 때 기타를 배울걸. 저는 연습생 때 건반 배웠거든요. 연습생 때 열의 9은 다 건반을 배웠었는데, 저도 건반을 배웠었거든요. 건반을 배웠었는데, 그때부터 기타를 좀 해둘걸. 뭔가 꾸준하게 뭔가 계속 할 수 있을 때 배워놨었어야 됐는데, 뭔가 지금 막 배우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이거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데, 했다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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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우 진짜. 기타 들고 다녔을 때, 그 기타 맨날 비행기 태우잖아요. 기타 수명 다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LP룸에서 용화 형한테도 얘기했단 말이야. LP룸 촬영할 때도 용화 형한테 이제 고민 아닌 고민 상담을 얘기했지. 형 혹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를 계속 잡았다 말았다 잡았다 말았다 잡았다 말았다 이러니까 이게 안 는다. 한창 잡을 때는 괜찮다가 또 못 잡으면은 또 다시 태화되고 그런다. 형 어떻게 연습하셨냐? 형 연습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용화햄이 뜨겠다 한마디로 정해주셨지. 근데 악기는 매일매일 안 하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긴 해, 사실은. 이래서 그쵸? 그래서 그쵸? 그쵸 형 이렇게 했죠.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작업실 기 들어가면 하긴 하는데, 좀 꾸준하게 좀 팍 해가지고 쫙쫙쫙쫙쫙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기타를 쳐도 뭔가 막 그렇게 지금 보여드릴 그 생각은 없어요. 뭔가 그런 제가 기타 치고 뭔가 노래 부르고 뭔가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와 그런 모습들을 뭔가 지금이나 뭐 가까운 미래
뭔가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간 보시겠지만 지금은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걸 보여드릴 때 네, 이래놓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래놓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지금 든 생각으로는 뭔가 아직 제가 가수 할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아껴두고 싶다는 마인드긴 해. 기타는 하나예요. 기타는 하나고 굳이 기타를 더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가 주섬주섬 뭘 그렇게 찾아봐 스멀스멀하는 냄새가 난다 또 날 두고 나가는 거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뭘 쳐다봐 그렁그렁 눈에 뭔가 차올라 그냥 그렇게 가져도 미안한지 그 꽃잎을 맞춘다 트레저 컨디션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면 바로 기침하죠? 왜 자꾸 얇게 입고 다니냐고요? 저 안 얇게 입고 다니는데? 뜨끈하게 입고 다니는데요? 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공연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감기약을 일주일치를 받았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냥 뭐 그 정도로 아프지도 않은데 근데 약이 필요할 때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감기 걸려도 노래 가능하냐고요? 그럼요. 지금 도쿄랑 나고 할 때 다 감기 걸려서 한 건데 당연하죠. 근데 감기 걸리면은 노래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또 하면 또 돼요. 어디야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누구야 왜 널 힘들게 하는 게 모든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욕은 내가 해놓고 말만 해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오는 자리로 저희는 단체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뵙잖아요, 사실은. 또 공연장 안에서도 그렇고 공연장 안도 밀폐가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막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막 저는 배즙 이런 것도 엄청 챙겨 다니거든요. 배즙 이 뭐라 하네 이거 이 프로폴리스랑 그 목에 좋은 건 다 챙기고 다니는데 면역력이랑 이런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또 저희는 단체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감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냥 감기 걸려도 감기를 안 걸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는 지났고 이제 감기가 걸려도 어떻게 해야 되지?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지. 감기를 안 걸린다면 감기는 무조건 걸린다 생각을 하고 감기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노래나 춤을 표현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많이 하죠. 아니 진짜 제가 무슨 수를 다 써봤는데 절대 못 피해가요. 진짜 절대 못 피해가.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도쿄에서 도쿄에서 이제 이벤트 할 때도 릴리즈 이벤트 할 때도 그 릴리즈 이벤트 할 때 이제 사실 저는 팬분들이 되게 저희 만나러 오실 때 되게 많이 이렇게 꾸미고 오시고 이런 거 다 알거든요. 되게 막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가수 만나러 가는데 내가 자신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쁜 모습으로 가고 싶은 건 당연한데 너무너무 이해하는데 근데 저희는 그 뒤에 공연해야 되잖아요, 도쿄.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는 감기까지는 뭐 오케이 알겠는데 혹시 독감이라던가 그런 만약에 코로나 독감 이런 거가 돌면은 이제 잘하면 공연이 캔슬될 수도 있잖아요. 잘하면 과반수 이상이 그걸로 다운해버리면은. 그래서 회사에다가 급하게 제가 메이크업 하다가 근데 정말 죄송한데 팬분들 중에 혹시나 지금 좀 독감 기운이나 되게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 형 마스크를 좀 실례지만 좀 껴주실 수 있는지 좀 공지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래서 또 감사하게 공지를 또 해주셨고 또 팬분들께서도 또 되게 이해해 주시고 마스크 진짜 끼고 와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사실. 근데 웬만하면 저도 그런 얘기 하기 싫은데 또 여러분들이랑 진짜 만나는 자리에서는 진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더 좋은 쪽으로. 근데 또 그런 거는 또 길게 생각했을 때 또 뒤에 더 큰 일을 또 놓쳐버릴 수 있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얘기했는데 되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내가 낄 순 없잖아. 나 보러 왔는데 내가 마스크 끼면 어떡해. 나 보러 왔는데 내가 마스크 끼면은 그건 진짜 싫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생각해서 한 거였고, 혹시나 서운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다. 요즘 최애 노래를 틀어달라고요? 알겠어요. 요즘 최애 노래를 틀고 저도 가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곧 12시니까 최애 노래를 들어볼까요? 요즘 최애 노래 노래 좋죠. 진짜 레드 제플린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진심. 네 분 다 너무 천재인데, 존스 형님, 지미 페이지 형님, 플랜트 형님, 보넴 형님 다 너무 천재인데, 너무 천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진짜 천재야. 레드 제플린 블랙덕을 학교에서 합주했었다고요? 진짜? 진짜 멋있는 학교네? 안돼, 그 편입해야겠다. 입학해야겠다. 이제. 이거를 합주를 했다고? 안 어려웠어요? Make you groove. 학교가 센스 있네.
진짜 레드 제플린의 보컬 형님이 로버트 플랜트라는 형님이거든요. 진짜 제 보컬의 우상이에요, 이 형님. 진짜. 근데 항상 이 플랜트 형님 보컬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진짜 멋있다. 이 플랜트 형님을 모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모창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목소리의 이런 질감이나, 이 노래를, 이 혼자서 다 이끌어가지고, 이 노래, 옛날 노래들 한 5분, 6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카피도 하고, 하는 거죠. 왜 되게, 락 하면은 되게 막, 갈라지는 목소리 갈아가지고 고음하는 거에 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플랜트 형님은 딱 깔끔하게 이렇게 딱 꽂히는 그런 딱 고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약간의 그런 갈라지는 그런 질감을 또 살짝 섞어 넣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독보적인 거예요, 진짜. 노래 너무 잘하고. 이때는 이런 보컬 트레이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뭔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시대인데도 당연히 SNS 발달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재능이고 이게 진짜 천재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이 플랜트 형님 노래는, 그리고 플랜트 형님 목 관리도 잘하셔가지고 지금 연세가 70 넘으신 걸로 아는데 키 좀 낮추시면은 그 목소리 질감은 비슷하게 되세요. 진짜 저의 우상, 나의 아이돌. 이 노래마다 다 다르고 이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런 것도 되게 잘해요. 특히 지미 페이지도 이런 것도 되게 잘하고. 이게 진짜 꼭 하드한 것만 아니어도 말이 안 되는 거지. 1960년대 말이랑 1970년대, 1980년대 등등 이미 좋은 건 과거에 다 나왔어요. 진짜. 지인데 진짜. 와. 진짜 그건 이제 캐시미어.
그리고 그게 있거든요. 이 지미 페이지가 에지랑 잭 화이트랑 그 다큐에서 기타 진짜 쳐주는 게 있거든요. 홀라러 러브이랑 그때 캐시미어 쳤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진짜 지미 페이지 잭 화이트 DH 치면은 여기 나온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 에지랑 잭 화이트도 기타리스트 중에서는 진짜 From playing around. 내노라는 사람들이잖아요. Been using quite a bit. A sitar chip. I had this and I thought, I don't know where they put on the rhythm. 이 페이지 형님이 Turned it round, starting with the first 이 bit. 캐시미어가 나오게 된, 이 리프가 나오게 된 걸 설명을 하거든요. It sort of goes like this. 이 두 분 앞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에지랑 잭 화이트 표정이 그 레전드. 이들한테도 우상이 지미 페이지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의 우상이 지금 이제 홀라라 칠 텐데. And the tactile. 홀라라 친다. I bumped into this chap, Roger Mayer. All he told me was that he works at the Admiralty. Did I have any idea? 지긴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에지랑 잭 화이트 집중하고 약간 이 표정이 레전드예요. I had this record at home of a guitar that had a lot of sustain on it, and I got him to come round and have a listen to it. I said, "Can you get that?" And he went away and came back with this phenomenal thing, distortion pedal, which overloads the signal, overdrive the sound, and make it sound pretty. 뭐라심 나오냐고요? 이거 그냥 지미 페이지, 그냥 잭 화이트 디에지랑 또 It Might Get Loud라고 그렇게 영어로 치면은 나와요. 이 편집돼서 형님들이 또 올려주셨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래? 하여튼 그래요. 갑자기 노래 추천하다가 좀 먼 길까지 와버렸는데 저도 너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말을 막 두서없이 막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고 진짜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고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우리 형님들 진짜 약간 와 어케 했지? 이런 생각이 딱 든다니까.
진짜 와 어떻게 했지? 이런 느낌. 와 마지막으로 레드제플린 레전드 하트브레이크 한 번만 듣죠. 이 쩡한이가 노래 부르면 소송 이분이 뭘 좀 아시네. 이 소송님이 아까 블랙덕 했던 분이죠. 아니 소송님 뭘 좀 아시네. 아니 소송이 형님 뭘 좀 아시네. 진짜 지긴다. 바로 가지 하트브레이커. 소송이님, 소송이님 진짜 아시는 분이네. 와, 소송이님, 와, 진짜 인정. 진짜 와 진짜 송이엠 진짜 진짜 감동이다. 진짜 오랜만에 진짜 와 진짜 감동이다. 아 진짜 소송이 어디 갔었어? 예, 내가 봤을 때 지금 소송이도 지금 감상 중이야. 예, 감상 안 하고 못 배워야 돼. 진짜. 나 취향 같은 사람 주변에 없는데 흔히 있어서 너무 좋다. 소송님 저도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와 제플린 좋아하는 분 찾기 힘든데. 와 소송님 진짜 따따따따. 와 우리 소송님 또 진짜 감동 크게 받았다 진짜. 와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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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 진짜 송이엠 때문에 와 진짜 바로 삘 받았거든. 그냥 또 12시인데 지금. 아니, 노래 제목이 송이 아니라 노래는 영어로 송이 맞는데 소송이엠이 또 이제 저랑 음악 취향이 비슷하셔가지고 좋네. 그냥 레드제플린은 드럼도 그냥 이 플랜트 형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착각
착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말하는 웃긴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플린 형님들은, 이 보네미 햄도, 이 보네미 햄, 이 드럼기에서는, 진짜 그냥 짱이에요, 짱. 형님, 그냥 짱. 그냥 진짜 짱. 그냥, 드럼 하면 진짜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형님이에요. 이 지미 페이지 형님도 그렇고, 진짜 짱이에요. 진짜 짱. 진짜. 이 보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이 구성원 모두가 잘한다니까? 그냥. 이 슈퍼밴드야.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짱이야. 진짜. 그냥 이 밴드를 이루고 있는 이 네 명이 다 잘하는 사람, 자기의 분야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진짜 잘하는 사람들. 진짜로. 진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진짜 잘하고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야. 진짜로. 소송이 말죠? 이 소송이 말잖아. 소송이 말 알죠? 지금 뭔 말인지 알잖아. 소송이 말잖아. 진짜 그렇지. 그저 완벽이고 뭐라 말할 수 없어. 자기 그렇다니까. 제플린은 진짜 그냥 끝장나는 밴드라니까. 진짜 드디어 대화가 통하시는 분이 드디어 있네. 드디어 이게 말이 통하거든. 그래 이거지. 이 송이엠 바로 공감하시잖아. 이게 와 진짜 이거거든요. 왜냐면 또 그런 또 그냥 뭐 약간 밈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맥커트니, 이제 레논, 그러니까 폴 맥커트니랑 존 레논의 듀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플랜트랑 페이지, 그러니까 로버트 플랜트랑 지미 페이지를, 이 듀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비틀즈 진짜 끝장나는 밴드죠. 이 신해철 선배님도 말씀하셨죠. 5선지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코드랑 그런 멜로디 탑라인은 비틀즈가 다 이미 다 했다. 저도 인정. 비틀즈 진짜 말 안 됩니다. 저도 비틀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진짜 지기는 밴드지만 그냥 비틀 진짜 시초잖아요. 진짜 인정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플랜트 페이지 쪽이긴 해요. 저는 이제 로버트 플랜트 지미 페이지 쪽이에요. 저는 이 듀오를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쯤 돼서 이제 송이햄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송이햄은 어느 쪽인지 굳이 고르자면 너무 다들 대단하신 밴드인데, 이 맥커트니 레논 듀오를 더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플랜트 페이지 쪽을 더 좋아하시는지, 말 나온 김에 살짝 물어보고 싶네요. 또 이제 이것까지 저랑 취향이 비슷하려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또 이제 한번 은근슬쩍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대답. 이 중요하거든. 이 중요해. 송이엠, 이 중요해요. 제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딱 봐보세요. 그렇지. 저는 진짜 짠 거 아니고 플랜트 페이지요. 그렇지. 송이엠. 와, 송이엠 진짜 아시는 분이구나.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아시는 분이네. 또 참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말할까 참을까 어떡하노. 말할까 참을까. 말해요 참아요. 말해 말어. 말해 참어 빨리. 그럼 딱 이거까지 말할까? 딱 이거까지 말하고 진짜 끌게. 진짜 여기까지 말하고 진짜 갈게. 이거까지 말할게. 이게 마지막 이것만 말할게.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까지 말할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락커 하면은 딱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들? 머리 길고 좀 스키니한 플레어진에 좀 마른 몸에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 플랜트 페이지 형님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왜냐 이 형님들이 이 플랜트 페이지 형님들이 되게 기럭지도 진짜 기시고 머리카락도 진짜 길고 이제 스키냐고 딱 부츠컷 바지에 딱 앵클부츠 신고 진짜 또 여러분들 지미 페이지 형님은 몰라도 이 지미 페이지 형님의 그 용이 있거든요. 그 옷 셋업에 용 그림, 용 장식 기타 치시고 하여튼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 그 글램메탈 하는 이제 1980년대 이제 글램메탈 하시는 분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진짜로. 그 머리 길게 하고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80년대 형님들께서. 진짜로. 진짜 그래요. 진짜. 근데 그 영향을 받았다니까요. 그런 이미지를 만든데 일가견이 있으세요. 하여튼 그래요. You need cooling, baby. I'm not fooling. I'm gonna send you back to schooling. Way down inside.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에서 I'm gonna give you my love. 일부분 말을 드린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 말해봤고, 또 이제 투매분들 중에서 또 투매분 중에 또 이제 취향이 맞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네, 이제 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요. 제가 사실 제가 락 얘기할 때 좀 눈치 보는 타입이라서 제가 락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너무 저만 좋아하다 보니까 좀 약간 눈치 볼 때가 좀 있어가지고 잘 안 했는데 한번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해봤고, 마무리하자면 오늘 수능 보신 투매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또 원하는 결과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길 또 저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또 함께 해주신 트레저 메이커 분들 다 감사하고, 또 마지막에 또 오늘 또 소송님, 또 소송이라고 하면 좀 이름이 이상하긴 한데, 좀 정한이가 노래 부르면 소송, 그 소송님, 이 소송이 햄도 덕분에 오늘 또 저의 최애 밴드 중 하나인 또 제플린 형님들 노래 또 살짝 그냥 좀 들어주면서 또 마무리하게 됐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뭐 한마디 하자면, 또 소송님 또 한마디 하자면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틈의 분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또 이렇게 가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그 브리티시 락 팝업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자주 가는데, 팝업 할 때마다 시간이 맞으면 가는데, 가서 이제 영수증 이제 몸에 한 3바퀴 두를 정도로 좀 많이 사고 막 그렇게 하는데, 또 아무래도 또 이제 그런 뭐 시간 맞으셔서 또 가시면은 또 공지 같은 거 좀 보시고, 이케부쿠로가 좀 위에 있거든요. 신주쿠보다 좀 위에 있어서 좀 멀어요. 좀 멀어서 좀 시간 있으실 때 우리 틈의분들, 또 소송님 같이 또 이렇게 락 좋아하시는 분들 또 가면은 제플린 형님들 MD도 많이 팔고, 포스터 이런 거 당연히 많이 팔고, 또 이제 브리티시를 대표하는 또 이제 밴드 형님들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보신 분 알다시피 뭐 퀸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뭐 이제 피스톨즈 형님들이랑 또 제플린 형님들은 물론 진짜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고, 우리 틈의 분들도 진짜 좋아하시면은 추천이에요. 이케부쿠로에서 자주 하거든요. 가가지고 팝업도 잘 돼 있으니까 또 가서 또 보고, 네, 또 그럼 좋아요. 그리고 지금 하라주쿠에서 지금 도쿄 가실 일 있으면, 지금 하라주쿠에서 지금 피스톨즈 형님들 팝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도쿄 일정 있을 때 저도 피스톨즈 형님들 팝업에 갔다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하시면 또 가서, 또 그런 공간 자체가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공간을 해놓으면 되게 또 가면 또 좋고 재밌으니까 또 가서 또 보시고 또 하면은 좋아요. 지금 팝업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라주쿠 그 넘버 9이라고 롤링스톤즈 MD 팔고 하는 데 있거든요. 런던에도 있고 하라주쿠에도 있는데, 그 원래 1층, 2층을 롤링스톤즈 MD를 파는데 1층을 이제 피스톨즈 걸로 팝업을 하고 있고, 2층은 그냥 원래 있던 것처럼 롤링스톤즈 팝업을 하고 있거든요. 늘 하던 대로 팝업이라보다 원래 롤링스톤즈 넘버는 그 가게인데, 그래서 가시면 1층에서 팝업 보고 2층에서 그냥 뭐 롤링스톤즈 그 하는 것도 보고. 11월 9일까지였어요? 팝업이? 끝났네. 그 피스톨즈 끝났나봐요. 근데 그거 끝나도 그 롤링스톤즈 거는 계속 하니까 가보는 거 추천드리고. 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하라주쿠 이런 데는 대부분 다들 도쿄 가시면 자주 가는데, 이케부쿠로는 사실은 관광객분들이 많이 안 가는 쪽이어서, 그래도 브리티시 팝업이 또 언제 할지 몰라가지고 한 이맘때쯤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들. 또 하라주쿠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팬더 샵도 있고,
또 그런 서브컬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많으니까 하라주쿠가 가서 또 보시고. 루이스 레더 도쿄 가게도 하라주쿠에 있어요. 하라주쿠. 루이스 레더 가게도 하라주쿠에 있으니까 꼭 사지 않더라도 가서 또 이제 루이스 레더 또 보시고. 사실 루이스 레더도 사실은 밴드를 좋아하고 또 바이크나 이런 것도 취미나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또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루이스 레더도 그냥 가가지고 좀 보고 또 보고 그 가죽 냄새도 맡고 그런 거죠. 그 하라주쿠 그 틈의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남성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 비율상 따졌을 때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하라주쿠 그 루이스 레더 가게 가면은 이기팝이랑 협업한 게 있거든요. 그 이기팝이랑 협업한 자켓은 호피예요. 호피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갔을 때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다 작은 거밖에 없어. 다 작은 거밖에 없어서 여성분들 사이즈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서 그냥 한번 입어봐요. 그냥 가가지고 스미마센 시착이 되기마스까?って 물어봐가지고 된다고 하실 거거든요. 그럼 가서 그냥 한 번씩 입어보고 하는 거지. 뭐 안 사더라도 그런 거 입으면서 그런 감도 느껴보고 하는 거지. 근데 아마 여자 사이즈 있어요. 진짜 작은 사이즈 34, 36? 34였나? 36이었나? 있어요. 가서 한번 입어보세요. 오케이? 스미마생 하고 뭐라 말하냐고요? 그냥 스미마생 그래 시착이 되기마스까? 하면은 이거 시착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시착 되기마스까? 라고 물어보면은 돼요. 그러면은 이거 시착해도 되나요? 이런 의미여서 그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다 가능하다고 해주세요. 뭐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사실 저희가 옷가게 가면 하는 말이 이거 입어봐도 돼요? 뭐 이런 거밖에 말 안 하니까. 완전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안 사도 입을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가지고 오시고 DP된 걸 누군가는 사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입거나 그럼 좀 그렇죠. 사실은 그냥
한 번씩인 건데 그게 여러 번 되면 좀 그렇죠. 좀 안 되죠. 하여튼 지금 이 얘기할 때 아니라 다들 수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잘 자요. 또 내일 보는 분들 내일 봬요. 빠이.